자,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최휘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혜입니다.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진행이 됐고요. 그 이후에 여야는 물론이고 언론들 그리고 시민들 평가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언론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주요 언론사들 오늘자 기사 제목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신문 일면 기사 제목입니다. 예. 조선일보 윤 부인 문제 첫 사과 특검은 거부. 동아일보 윤 김여사 최상병 특검 모두 거부. 중앙일보는 윤 아내 처신 사과 특검엔 선 그었다. 경향신문 특검 거부 국정 기조도 그대로 변화는 없었다. 예. 한겨레는 최상병 특검 거부 김건희 특검엔 정치 공세라는 제목을 뽑았습니다. 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사과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썼거든요. 지난 2월 KBS 대담에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 부인이 박절하게 대하긴 어렵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어제는 사과를 했습니다.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박절에서 사과로 표현이 바뀐 거고요. 네. 사과를 하면서도 야당이 요구하는 특검법에 대해서는 정치 공세라며 반대 입장 분명히 했죠. 최상병 특검도 일단 경찰과 공수처 수사 결과 지켜보자. 사실상 거부 의사 밝혔습니다. 한국경제는 집권 3년차 윤석열 대통령 저출생 민생의 매진이라는 제목을 뽑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저출생 문제는 거의 국가 비상사태라면서 저출생 대응 기획부를 새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어제 밝혔죠. 이 부분도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 더 자유롭고 충분히 쓸 수 있게 하고 어린이집 들어가는 것 대기 없도록 확대하겠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민생 부분에 대해서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가 받는 기초연금 임기 내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치권 인사들 평가 좀 전해드릴게요. 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용기 있게 소통에 나선 건 액면가 그대로 굉장히 좋게 평가한다며 70에서 80점 드리겠다고 말했고요. 예. 네, 속 시원한 답변을 못한다 정도였지 위기의식은 느끼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앞서서 일면 기사 제목들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통적으로 들어간 게 이 사과 그리고 특검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특검에 대해서는 거부라는 지금 제목들 많이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여야 대치는 더 격화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선수사 후 특검 먼저 경찰과 공수처 수사 결과 보고 국민들께서 이건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라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혔거든요. 예. 일종의 조건부 수용하겠다고 한 건데 이에 따라서 지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28일에 본회의 열어 재표결 절차 밟겠다는 입장인데요. 재표결에 들어가게 되면 국민의힘은 당장 여당 내 이탈표 단속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됩니다. 예. 대통령이 국회에 제일 요구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재의결됩니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본회의에 출석한다고 가정했을 때 1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 국회 문턱을 넘게 되는 겁니다. 예. 지금 최상병 특검법 처리에 찬성하겠다고 밝힌 의원들도 있어서 표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전해져요. 민주당 관계자는 이미 여당 의원들 몇몇이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면서 이탈표에 대한 기대감 보였다고 합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도 의견을 밝혔는데 국회 재표결 시 당론과 어긋나더라도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입장 밝혔습니다. 네. 지금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오늘 아침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의견을 밝혔는데 최상병 특검에 대한 당내 이탈표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도 100% 찬성이 되리라 보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조금 다른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18명 이상 이탈표가 나오면 국회 문턱을 넘는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지금 기자회견 이후에 이걸 보는 평가들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이탈표가 이후에 더 늘었을지 줄었을지 그리고 황 비대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민주당에서도 이 말에 맞아요. 설득이 됐을지 안 됐을지 다양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의정 갈등 상황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전국 의대 교수들이 휴진에 들어간다고요? 네, 오늘은 전국에서 휴진이 있습니다. 지난달 30일과 지난 3일에는 일부 병원에서 휴진이 진행됐지만 오늘은 전국 단위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만 전과 마찬가지로 모든 교수들이 일괄적으로 휴진에 나선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현장 분위기 지금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큰 혼란 없이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전국 의대교수 비대위가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 강행하면 일주일 집단 휴진도 불사하겠다는 계획이라 환자들 불안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예. 참 이 문제를 두고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당연히 질문이 나왔었고 윤 대통령은 기존의 입장을 계속 고수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의사 측 입장은 어떤지 또 이어서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었는데 대한의사협회가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었다고요? 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 열고 의대 정원 백지화하는 결단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의료개혁 정책 계획대로 시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거든요. 예. 또 의사단체가 통일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여기에 대해 임 회장은 의료계는 변함없이 통일된 안으로 원점 재논의를 말해왔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일 뿐 통일안이 없었던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어요. 예. 백지 상태에서 다시 논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와 의사단체 지금 양측 다 일관된 주장하며 대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의대 증원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의료계의 통일된 안이었다. 이전부터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왜 통일된 대안이 없다고 말하냐 이렇게 네. 지금 오늘 오전에 브리핑을 한 겁니다. 자, 정부 대응 움직임 어떤지도 살펴주시죠. 의료계가 빠진 반쪽짜리 의료개혁 특위 두 번째 회의가 열렸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는 잠시 뒤 오후 2시에 위원장이 발표하는데요. 이어지는 뉴스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입니다. 의료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며 의료 현장 인력을 위한 2차 예비비를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금 정부가 외국 의사를 도입하겠다고 하면서 의사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요. 또 일각에선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 총리는 이 우려에 대해서는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추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법원이 요구한 의대 증원 근거 자료 오늘 제출할 예정인데요. 법원의 판단은 다음 주에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이때 나오는 법원의 판단이 의정 갈등의 변곡점이 될 거란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예. 국민들이 보기에는 조금씩이라도 양보하고 협의하고 합의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사건 사고인데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의대생 사이코패스 검사 받는다고요, 오늘?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 명문대 의대생 최모 씨 사이코패스 검사를 오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과학수사대가 프로파일러 면담과 진술 분석을 한 다음에 사이코패스 검사할 계획이고요. 또 최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서 디지털 포렌식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 씨는 여자친구의 급소를 수십 차례 공격하고 범행 후에는 침착한 태도를 보인 걸로 전해지거든요. 전문가들은 이런 것들을 볼 때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범죄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최 씨가 범행 2시간 전에 흉기를 산 것 외에도 범행 후 갈아입을 옷도 미리 준비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예. 자, 그런데 경찰은 신상 공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해서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네요. 네, 범행이 워낙 잔인해서 신상 공개 가능성도 거론됐는데요. 신상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또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또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범죄 예방 등 요건과 피해자 및 유족의 의사를 고려해서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지 말지를 결정하는데요. 예. 경찰은 최 씨의 신상이 공개되면 피해자 신원까지 퍼질 수 있다는 유족의 우려가 있었다면서 신상 공개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잔인하기도 하고 증거도 있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도 있겠지만
마지막에 말씀해주신 그 피해자와 유족의 의사를 좀 더 중시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도 지금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라인 야후 얘기가 요즘 많이 들려요? 네, 네이버가 13년간 키운 라인이 일본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논란입니다. 이번 주 라인 야후와 소프트뱅크가 네이버와 결별을 공식화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우리나라 국민 메신저는 카카오톡이잖아요. 예. 일본에는 네이버 라인이 있습니다. 일본 국민 1억 명이 사용하고 대만, 태국 등 동남아시아에서도 널리 쓰고 있는데요. 라인은 한국 네이버의 메신저 기술을 기반으로 설립됐고요. 13년 동안 일본의 소프트뱅크와 공동 소유하고 있어요. 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라인 야후의 지분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절반씩 나눠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 정부가 이 라인 야후 측에 네이버와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고 요구했어요. 예. 네, 지난해 11월 네이버의 가상 서버가 해킹당하면서 일본 정부가 라인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다면서 행정 지도를 내렸는데 이를 통해서 일본 정부가 라인 야후의 지분 매각을 압박하고 나선 겁니다. 네이버가 라인 야후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만큼 라인 야후가 네이버에게 보안 강화를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없는 구조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일본 정부의 압박 때문에 이 라인 야후와 소프트뱅크 측도 네이버에게 지분을 매각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 정부의 라인 빼앗기 구상이 현실화되는 분위기라 네이버 글로벌 사업 전략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부처님 오신 날 석가탄신일이 다가오는데 뉴진 스님이 입국 금지를 당했다? 뉴진 스님은 누구고 어디에 입국 금지를 당한 겁니까? 뉴진스님 아세요? 현웅 앵커? 뉴진스는 알죠. 뉴진스는 알죠. 예. 네, 이 뉴진스님은 개그맨 윤성호의 부캐릭터입니다. 아, 네. 예. 뉴진 스님 복장을 하고 나온 건데 이 승려 복장을 하고 찬불가 위에 EDM을 입혀서 불경 리믹스 디제잉 공연을 하는 거예요. 상상이 잘 안 되는데요. 상상이 잘 안 되십니까? 예. 한번 찾아보시면 이미지가 딱 나와 있는데 딱 보시면 아실 겁니다. EDM이라는 건 그 따따따따 막 따따따따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런 클럽에서 나올 법한 그런 노래를 불경 위에 입혀서 이제 디제잉 공연을 하는 거예요. 예, 예. 개그맨 윤성호 씨가. 이제 이 윤성호 씨가 뉴진 스님이 말레이시아에서 공연을 하기로 했었는데 예. 이 공연이 취소된 거예요. 네. 네, 지금 말레이시아의 한 위카시옹이라는 국회의원이 뉴진 스님의 공연이 불교의 가치와 가르침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라면서 신성을 존중하기 위해 이민국과 경찰 또 외국 아티스트의 촬영 및 공연 신청을 담당하는 중앙위원회에 뉴진 스님의 입국을 막아달라고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예. 네, 결국 이렇게 해서 입국이 막아진 겁니다. 입국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재미도 있고 네. 그러니까 종교라는 게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들에게는 또 쉽게 다가갈 수 있고 해서 인기가 많은 건데 네. 그래서 해외 공연까지 하려고 했지만 또 여기서는 네. 반대 의견이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DJ가 공연 중에 불교 승려로 위장해서 종교적 감수성을 선동하고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불교계가 어떤 아티스트의 공연을 막을 의도가 없었을 것이라면서 이건 안 된다. 네, 이렇게 불교의 어떤 신성함을 해치는 행위다라고 예. 보고 뉴진 스님의 입국을 막아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네.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예. 네, 불교 믿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좀 나쁠 수도 있겠다라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 뭐 나라마다 그리고 또 정서가 다르니까요. 예, 많이 다르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